2024년 2월 19일 만달레이 지역 아웅미아 딴잔 타운십 여권사무소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오전 2시 35분경 여권사무소 앞에서 1000여 명이 줄을 서고 있던 중 발생하였다고 하며 사망한 여성들은 실제 여권 신청자가 아닌 브로커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달레이 지역 여권사무소는 하루 200명만 접수를 받지만 예약 시스템이 없어 선착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수백 명이 자정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하며 이런 여권 브로커 비용이 최대 150만 짜까지 청구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 네피도 전력부에서 2024년 1차 미얀마 재생에너지위원회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력부 장관은 미얀마 전력 수요가 매년 약 15%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얀마 전기 보급률은 66.67%로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 50.7%, 수력 발전 47.6%,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발전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전력망에 연계된 태양광 발전소가 6개 있으며 신규 건설 사업이 11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원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MCRB는 미얀마 의무 복무제 시행으로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의 미얀마 진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MCRB 이사 비키 바우만은 의류 브랜드들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징집을 위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안들은 미얀마 발주 생산하는데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미얀마 봉제 산업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권 보호를 약속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출도 막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10년 발효된 의무복무법에 의하면 미얀마 국방부가 징집 활동을 하는데 고용주가 협조하는 것은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포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는다면 자발적으로 전자신분증 카드 등록을 참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 신상 정보는 보호를 하고 이에 대한 외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경영진들에게 공유를 하여 개인정보를 전자거래법 데이터 보호 조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페어웨어 파운데이션은 미얀마 봉제 산업 노동자들의 90%가 18세에서 35세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번 의무복무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에서는 봉제 공장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봉제 공장에서는 이미 노동자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신상정보 양식 작성을 명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무복무법 시행은 미얀마 봉제 산업 의류 생산과 공급망 안정성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권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페어웨어 파운데이션에 가입한 글로벌 브랜드들은 미얀마 발주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 중앙은행 정책 발표에 따라 수출업체 대금에 대한 강제 환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시 강경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 내용을 보면 수출 대금의 65%를 고정 환율로 강제 환전하고 35%만 시장 환율로 변경하도록 강제 환전 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미얀마 중앙은행 공문에 따르면 수출업체 대금에 대한 강제 환전 비율은 50%에서 35%로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 65%는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샨주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리스토레이션 카운슬 오브 샨스테이트도 의무복무제를 통한 징병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샨뉴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샨주에 거주하는 국민은 남성, 여성, 인종에 상관없이 18세부터 45세에 해당되면 6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RCSS 대변인은 자신의 조직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국가관리위원회의 국방부에 복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미얀마 국방부의 징집은 미얀마 중심부에 있는 국민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샨주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학력 또는 기술에 따라 행정부서 또는 특기병으로 배치가 되며 대졸자들은 주로 교육 또는 사무실 업무를 보고 기술이 있는 경우 전자 및 기계, 드론 부대 웹사이트 관리부서로 배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RCSS 징집 대상은 샨주뿐만 아니라 태국, 중국, 라오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할 경우 모든 재산은 압류될 것나고 경고하며 그들의 토지 정책 일환으로 3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자동으로 공유지로 압류된다고 하였습니다. RCSS는 2015년 미얀마 정전 협정에 서명을 했으며 국가 비상 사태 이후에도 국가관리위원회와 평화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샨 스테이트 프로그레스 파티도 강제 징집 활동을 하느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샨주 몽슈 타운십에 있는 빵칸 마을과 빨라인트 마을에서 50세 이상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구금하여 가족들에게 석방 조건으로 젊은 신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번 무작위 체포는 SSPP가 강제 징병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퍼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샨주 젊은이들과 정치인들은 RCSS에서 의무복무제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샨주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하는 것에 대해선 주저하지 않을 것이지만 징집 이후에 국가관리위원회를 위해 싸우는 것인지 샨족들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젊은이는 RCSS 설립 목적이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의무복무제와 토지 몰수 발표와 같은 독재적인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샨 내셔널리티즈 리그 어브 디마크라시 사무총장은 이번 발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토지 몰수 발표도 위기를 피해 도망친 주민들의 토지를 몰수하겠다는 협박보다는 보호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의무복무제도 자체적인 징집 발표보다는 국가관리위원회 의무복무제에 대한 비난 발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노동조합 FGWM는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에 있는 태국계 봉제 공장 써너페럴은 사전 공지도 없이 2024년 2월 17일부터 6개월 미만 노동자와 1년 미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월 29일부로 해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GWM은 이번 해고 조치로 노동자 3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자코 브랜드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발주 감소로 인해 공장 장비들을 매각하고 있다고 하며 3월 말경에 더 이상 발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2003년 6월에 노사분규를 한 노동자들이 체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미얀마 여권발급위원회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여권 발급이 중단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여권 브로커에 대해선 강경 처벌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양곤 여권발급위원회는 온라인 예약 QR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미얀마 전역 여권 발급 지점에서 하루 2,700개 여권이 발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의무복무제 발표 이후 여권 신청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권 발급 제재를 받는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여권 발급 브로커들은 여권 발급 비용은 70만 잣에서 280만 잣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미국 법무부는 미얀마에 핵무기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일본 야쿠자 두목을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야쿠자 두목 타케시 에비사와는 토륨 2톤 이상을 거래 중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마약단 속국 DEA의 3년간의 추적 끝에 미국 검찰청은 에비사와를 비롯한 태국 공군 퇴역장교 등의 공모자들을 적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4일 에비사와와 공범 중 한 명이 위장 잠입한 DEA 요원에게 에비사와가 엘로우 케이크로 불리는 농축분말로 된 토륨 232 2톤 이상과 우라늄 100kg을 가지고 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압수된 샘플 분석 결과 충분한 양이 생산된다면 핵무기에 적합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마약 밀매와 총기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유나이트 와스테이트 아미가 생산한 필로폰 500kg과 헤로인 500kg을 미국 뉴욕으로 유통 판매를 공모한 혐의와 카렌 내셔널 유니온과 샨 스테이트 리스토레이션 카운서를 위해 미국산 대공무기 거래를 시도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도쿄 보이스 저자인 제이크 에델스테인은 이번 발표에서 에비사와가 야쿠자 두목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야쿠자 일원이거나 전직 야쿠자 출신이었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고위 간부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가 맞다면 어느 지부 소속인지도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미 2년 전에 체포되었다면 모든 지부에서 야쿠자 소속이 아니라는 서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